장사 가물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딜리버리 마케터 정만입니다. 오늘은 청라 왔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지역인데요.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천의 부촌이잖아요. 요즘 청라 분위기 어떤가요? 요즘 4월달 들어서 조금 심각할 정도로 배달이 많이 줄었습니다. 허부장님은 청라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얼마 안 됐습니다. 한 2, 3개월. 그전에도 일단 부평 쪽에서 라이더는 했었는데요. 그전에 회사 다니다가 이제 라이더 쪽으로 5, 6개월 됐나? 네. 어려우신 거는 없으세요? 처음에는 가맹점리 영업하는데 조금 어려웠고요. 아. 그 다음에는 인원 관리, 기사님들 이제, 어려워요. 네. 옛날에는 우리가 다 라이더를 고용을 했었잖아요. 맞아요. 생각보다 뭐 사소한 것들도 문제가 좀 많이 생겨서. 카치 제작소는 평소에 좀 열심히 하는 가게인 편인가요? 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직원도 없고 사장님 혼자 엄청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구나. 네. 허브에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고 계신데 청라 허브만의 장점은? 기존에 이제 엔진 스쿠터로 원래 하는 배달 대행사가 대부분인데 네네. 저희는 전기 스쿠터도 좀 섞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전기 스쿠터로 근거리나 가까운 데는 좀 처리를 하고 있고 전기 스쿠터는 수행력이 좀 떨어지지 않나요? 엔진 스쿠터보다는 조금 떨어지긴 해서 근거리만 조금 수행하는. 지금 다 온 것 같으니까 한번 들어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가게가 되게 아담하고 예쁘네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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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뵙겠습니다. 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저는 인천 청라에서 카츠 제작소를 운영하고 있는 박진형이라고 합니다. 오픈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예. 리뷰도 좋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장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청소하신 거 아니시죠? 되게 아유, 깨끗한데? 항상 청결을 유지하신. 네, 맞습니다. 바루고 통해서 이제 접수를 해주신 거잖아요. 예. 바루고를 처음부터 시작하신 거죠? 아니요. 저희는 타 업체를 이용을 하고 있다가 네네네. 아무래도 청라가 주문이 밀릴 때는 한 번에 좀 많이 밀리는데 그 단건 배달을 좀 안 해주시는 부분들이 있어갖고 최대한 단건으로 맞춰준다고 그런 식으로 확실히 조금 빠르더라고요. 바로. 아니 원래 처음에 저희 정책이 1인 1배달, 2배달 쪽으로 네, 가서 네, 네. 그거를 제안 드렸더니 또 좋게 봐주셔가지고 아. 포장도 깔끔하게 되고 저희가 배달하기도 쉽게끔 좀 해주셔가지고 네. 우리는 음식만 잘 빼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나오고 나서 전달까지가 사실은 서비스거든요. 라이더들 입장에서는 돌발 상황들이 항상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근데 탁 충격을 받으면 이게 터진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포장을 신경 써서 해야 돼요. 서로 좀 배려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은 숫자를 좀 볼 수 있도록 좀 얘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소로 옮겼습니다. 네. 너무 잘생기셨어요. 아닙니다. 네. 엄청 잘. 그러니까요. 네. 브랜드 직접 만드신 거라고 들었어요. 네. 예, 창업 스토리 좀 잠깐.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이 카츠라는 게 많이 없었어요, 우리나라에. 맞아요. 요즘 트렌드 한 게 그래도 이제 제작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혼합을 해서 만들게 됐습니다. 메뉴나 이런 것도 개발을 직접 하신 거예요? 예, 메뉴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5년 전에도 한번 돈가스 집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카츠라는 개념이 좀 없어갖고 하다가 좀 잘 안 됐어요. 그거를 포기를 하고 다른 일을 좀 하다가 그 전에 하던 일도 좀 잘 안 돼가지고 다시 장사를 좀 시작을 해볼까 해서 만들어낸 게 이제 다시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배달을 굳이 하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으세요? 주변에서 제가 배달을 한다고 했을 때 많이 말렸어요. 이제는 좀 끝물이다. 코로나도 풀리고 하면은 아무래도 오프라인으로 좀 많이 매장으로 찾아갈 거다.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배달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한 번 시켜 먹다 보면 중독성이 좀 있어갖고 밖에 나가는 거 좀 귀찮고 그럴 때는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이용을 하는 것 같고 또 손님들이 생각을 하시기에도 퀄리티 자체가 예전에 중국집에서 시켜 먹던 짜장면 한 그릇이 아니고 이제는 집으로 아웃백도 오고 막 하잖아요. 그렇게 좀 퀄리티가 있는 음식을 배달로 좀 제공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배달을 하게 됐습니다. 사장님 말씀에 포인트가 있는 게 지금 배달 시장이 저는 재편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코로나 이전에도 배달 시장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엄청 많은 매장들이 생겼고 너무 많은 소비자들이 이용을 했기 때문에 이제 소비자들의 눈높이가 높아진 거죠. 이제 진짜 맛있는 집, 진짜 퀄리티 있는 집을 골라서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잘 되는 집이 더 잘 되는 시장으로 갈 거예요. 더 전문성 있게 더 파고들어야 돼요. 배달의 민족에서 광고 외에 어떤 노출을 주는 알고리즘이 3월부터 추천 시스템으로 바뀌었어요. 추천 시스템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추천 시스템은 처음 들어봤고 혹시 넷플릭스 보시나요? 나의 플래시도 좀 보고 있어요. 플래시, 네. 허부장님은 혹시 보시는 거 있으세요? 길복순? 길복순. 예, 저도 마지막에 길복순 봤어요. 네. 넷플릭스는요, 좋아하는 거를 보면은 그 옆에 추천은 뭔가 막 해주거든요. 이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AI거든요. 배민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사가 잘 되고 고객들이 만족하는 가게를 더 많이 노출시켜주고 싶겠죠? 인스타나 이런 거 보면은 맞아요. 저희 어머니 유튜브도 어머니 맨날 보시는데 알고리즘. 알고리즘 때문에 네. 예를 들어 뭐 종교적인 게 들어간다고 하면은 종교적인 것만 계속 뜨더라고요. 요기요나 쿠팡이츠 혹시 광고하시나요? 안 합니다. 안 하시나요? 네. 많은 사장님들 보실 건데 광고를 잘 안 하세요. 왜 안 하냐? 해도 소용이 없어요. 걔네들은 이미 추천 시스템이에요. 이상하게 광고 효율이 요즘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울트라코에도 그렇고, 물론 지역에 따라 좀 달라요. 노출해주는 지면도 다르고, 어디는 채식 카테고리가 있는데 어디는 채식 카테고리가 없고, 지역에 따라서 보여주는 화면이 달라요. 근데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네. 얘네들이 상위 노출되는 조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쵸. 근데 이건 로직이 아니에요. 그냥 이들이 그냥 추천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되는 가게는 계속 잘 되고요, 안 되는 가게는 계속 안 될 건데요. 우리는 이거를 매일 들어가 보거나 그러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고. 네, 이게 핵심이에요. 이거에 대한 변화나 뭐 이런 거는 어디서 볼 거냐. 배달의 민족에선 이런 거를 친절하게 보여줘요. 어디서 보여줄까요? 광고? 혹시 이 네. 통계 페이지는 자주 들어가시나요? 자주는 안 들어가 봤는데 배달의 민족에서 노출되고 클릭돼가지고 주문이 일어나는 거에 대한 통계를 보여줘요. 이제 해석을 해보면 사실 되게 많은 정보를 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볼게요. 일단 주차별로 이제 본 거예요. 네. 뭔가 들쑥날쑥하죠. 팍 올라갔다가 기폭이 한번 있었네요. 예. 네, 떨어졌어요. 그리고 노출에 비해서 이제 클릭 수는 그렇게 많진 않았는데 올라갔다가 떨어졌네요. 저때가 아마 광고를 하고 안 하고 그때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주문 수는 진폭이 좀 있네요. 최근에 좀 많이 떨어졌고요. 네. 보면은 주문이 많았다가 점점 떨어졌네요. 노출 수는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클릭 수는 많았는데 클릭 수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매출이 좀 떨어지고 있는 건 클릭 수가 떨어지는 거예요. 주문율은 7% 정도 되네요. 이게 주문율은요, 날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래될수록 올라가게 돼 있어요. 왜냐면은 내 가게 음식을 먹은 사람이 만족을 하면 찾아서 먹겠죠. 근데 내 음식을 경험을 하지 않은 고객들이 많은 신입 가게일수록 전환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면 올라가야 되거든요. 일단 우리 가게 그런지 한번 볼게요. 1월 달이었잖아요. 그러면은 6% 정도였네요. 근데 최근 9%네요. 올라갔네요. 네. 영업을 잘하고 계신 거예요. 아, 네. 근데 반대로 이제 매출액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추가적인 노출이 덜 됐다? 기존의 네. 손님들만. 맞아요. 분명히 상권의 한계는 있어요. 청라가 돈가스 1등 하는 데가 한 4,000불 정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지금 수준이면은 네. 한 1,000에서 2,000불 정도 되는 거네요. 네. 동네 1등이 4,000불이고 2, 3등이 한 3,000불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3등에서 5등 안에 들어면 3,000불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 동네에서 가져갈 수 있는 매출은 700개 정도? 그러면은 한 1,5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다른 것까지 했을 때 한 3,000만 원 정도가 그냥 이 동네의 그냥 시장 사이즈인 거예요. 그러면은 언제까지 객수를 늘릴 거냐. 사장님이 이제 어떤 활동을 하셔야 되냐면은 초기 매장이잖아요. 네. 더 많이 먹여야 돼요. 지금은 재방문 고객이 될 수 있도록 네. 바꿔주는 작업을 해야 되는 시기인데 너무 빨리 광고를 뺀 거죠. 다행히 영업은 잘 하셔가지고 매출은 크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게 매출은 근데 그 인풋이 계속 있는 상태에서 했으면 지금 매출이 더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 가게는 어찌됐든 간에 이 동네에서 내가 몇 등 할지를 결정을 하셔야 되고 그 수준에 달할 때까지는 내가 계속 뺏어와야 돼요. 왜냐면은 배달 시장은 철저하게 제로섬이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에 10,000명이 돈가스를 배달로 시켜 먹는다 라고 하면 그 10,000명 중에서 다 쪼개 먹는 거예요. 결국에 1등, 2등, 3등 거를 뺏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이제 1등을 내가 못하는 거니까. 네. 오랫동안 영업을 하셨던 분들은 먹었던 사람들, 만족한 사람들 계속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뺏어오려면은 우린 뭘 해야 될까요? 허 부장님 혹시 초기에 가게가 막 치고 나가는 그런 매장들도 경험이 있으신가요? 찌개 쪽인데 아, 찌개. 예. 오픈한 지 한 2주? 1주? 됐는데 주문이 하루에 한 4, 50건? 그러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안 나왔는데 한 3, 4일 지나고부터 이제 그렇게 늘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돈을 많이 썼대요. 결론은 그냥 여기에 다 나오게끔 돈 쓰고 배달비 무료하고 자기가 다 부담한대요. 근데 저는 그거 하면서 생각한 게 계속 그럴 순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생각은 들었죠. 예. 자,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마케팅 비용을 1년 동안 쓸 돈이 있으면은 차라리 초기에 다 쓰시는 게 맞아요. 왜냐면 이게 어느 정도 올라오면 알고리즘이 선택을 해줘요. 그럼 돈 안 써도 노출이 많이 돼요. 그리고 초기 매장들은 가점이 있어요. 노출 가점도 있고요. 손님들이 리뷰나 이런 것들이 많지 않아도 초기 매장이니까 이해를 해줘요. 근데 어느 정도 3달, 4달, 5달 됐는데
이 가게가 리뷰도 점점 떨어지는 것 같고 좀 이렇게 그런 것 같아. 그러면은 일단 노출가 좀 더 사라지고요. 손님들이 봤을 때도 이 가게가 장사가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 가게는 사실 명확해요. 너무 빨리 빼셨어요. 사실 무서워서 뺐습니다. 우리 가게 클릭이라는 광고를 했을 때 쭉 올라가는데 그때 매출이 하루에 7, 80까지도 매출이 쭉 올라가요. 그거를 빼면 또 3, 40대까지 또 쭉 떨어지고. 계산을 해보면 광고 비용으로 제가 하루 계산을 해보니까 18만 원이 나와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뺐는데도 다음날 또 거기에 광고비 계속 정산돼갖고 뱀이나 8일 전화해갖고 물어봤더니 8일까지가 딱 정산이 돼야 된다고. 그래서 일단은 한 달은 빼보자라고 해갖고 일단 한 달 빼보고 다시 세팅을 하려고. 아마 많은 사장님들이 지금 고민일 거예요. 결국에는 노출량 클릭수 싸움이잖아요. 네. 이 클릭을 많이 얻는 방법은 첫 번째 제일 쉬운 게 광고죠. 광고 말고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글쎄 광고 아니면 클릭을 해야 돼. 돈을 안 쓰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최적화에 대한 부분이에요. 배달비나 이런 것들이 그 지역에서 노출이 잘 될 수 있게 지역별 배달팁을 없애는 거죠. 대신에 밸런스는 이제 맞추셔야 될 거니까 기본 배달료를 조금 올리시고 차라리 지역별 배달팁을 좀 없애주시는 거예요. 이게 지역별 배달팁이 100원이라도 걸려있으면 상위 노출이 안 되세요. 반대로 빠른 배달을 해줄 수 있게 뭐 예를 들어 배민원 같은 경우는 5분 이하를 잡는다든지 조리 시간을 아니면은 맞춤 배달이라고 있어요. 네. 이제 보면 맞춤 배달도 있고 그다음 배달 시장 설정도 있잖아요. 네. 근데 맞춤 배달하면 5분을 설정해 놓고 우리가 조리를 빨리 빼주는 거죠. 그런 방법이 하나가 있고 되게 간단하면서도 명료한 게 있어요. 뭐 뭘까요? 영업 시간은 드린대요. 장사가 안 되는 시간대 있잖아요. 네. 이때 되게 다행히 가까우시니까 네. 잠깐 쉬시고 들어오시더라도 영업시간 차라리 늘리세요. 영업시간의 피크는 아침, 점심, 저녁, 야간, 새벽. 항상 장사를 할 때 제일 좋은 전략은 남들이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보통 집하고 아주 가까이 가게를 가지고 계신 사장님들이 없죠. 다른 가게의 매출을 가져와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상대방이 못하는 전략을 하는 게 가장 좋죠. 피크 치는 타임들이 보통 어느 타임이 있나요? 점심 그리고 저녁, 야간 이렇게 세 개로 저희는 모릅니다. 아침은 좀 어때요? 9시에서 10시 사이에는 솔직히 많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새벽은 좀 어떤가요? 새벽은 치킨 위주가 좀 많고요. 그거 외에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요즘 시기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 데이터를 좀 놓고 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은 지금 다행히 집이 가까우니 예. 장사가 덜 되는 시간 타임을 조금 쉬시고 12시 이후에 다른 가게, 돈가스 가게들이나 뭐 이런 데들이 영업을 하는지 딱 한 군데 있더라고요. 등수에는 올라가 있지 않은데 나보다 늦게까지 하는 데가 있나 해서 한번 봤더니 한 군데가 딱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거죠. 그 시간 동안에 열어놓으면은 이 클릭수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네. 그 클릭수 대비해가지고 전환율만 계산하면 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들어오는 앱의 특성 자체가 뭐냐면 이미 뭔가를 먹으려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플랫폼에 비해서 굉장히 이 전환율이 높은 플랫폼이거든요. 클릭수가 사실 수반이 되고 어느 정도의 전환율이 수반이 되면은 거의 동일하게 따라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이런 고민이 있겠죠. 이 시간을 열었는데 안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는 해봐야지 하는 거예요. 맞아요. 저도 처음에 11시부터 했다가 다른 데가 다 10시 반 뭐 이렇게 돼 있길래 저기보다 조금 더 빨리 한 10분만 빨리 열어볼까 해서 10시 20분으로 오픈을 해놓은 건데 솔직히 일주일에 두세 번은 10시 20분, 25분에 주문이 들어와요. 결국에는 다른 사람 입에 들어갈 게 우리 가게로 네. 들어온 거잖아요. 네. 이게 하나하나 뺏어오고 이 사람은 하나하나 들어왔을 때 만족감을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초기 매장이 해야 되는 만족감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가격적인 거, 배달팁, 양, 맛. CPV거든요. 코스트, 프라이스, 가격보다 무조건 낮아야 되겠죠. 네. 그리고 프라이스는 밸류, 고객이 얻는 가치보다 무조건 낮아야 되겠죠. 가치보다 가격이 높으면 주문이 안 일어날 것이고 코스트가 가격보다 높으면 망할 것이고 우와 대박 소리가 나와야 돼요. 네. 근데 그게 가치라는 게 꼭 어떤 음식이나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가장 흔하게 쉽게 하는 거 손편지. 그래서 많이 하는 거예요. 아 진짜 꼼꼼하게 이렇게 해주는구나. 그리고 뭐 영수증에 뭐 옵션들이 있잖아요. 따뜻하게 해주세요. 뭐 이거는 빼주세요. 뭐 이런 것들 많이 예. 있죠. 예. 볼펜으로 나가기 전에 한 개씩 이렇게 동그라미 쳐보는 거죠. 내가 이렇게 신경 써서 다 하나하나 체크했다. 그거 보면은 사실 좀 다르잖아요. 아니면
지금은 초기 매장이니까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홀이 나갔을 때 지금 맛있게 해가지고 보내드렸습니다. 뭐 그런 문자를 보내신다든지 지금 방금 출발했으니까 곧 도착하실 겁니다. 라든지 이런 건 돈 들어가는 거 아니죠? 네. 아니면 이런 예가 있었어요. 리뷰가 한 달에 한 2, 30개 달리는 가게였어요. 근데 다음 달에 이 방법을 쓰고 한 170건, 200건 가까이 달렸어요. 어떤 방법을 썼냐? 그때 이제 닭똥집을 7,000원에 팔고 있었어요. 많이 팔리세요? 아니요. 그럼 들고 있는데 섞여서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얘를 팔지 말고요. 서비스로 줍시다. 대신에 그 당당하게 원가 받고. 그래서 7,000원짜리 10,000원으로 바꿨고요. 리뷰 이벤트 옵션으로 걸어서 2,000원에 맨 위에 올려놨어요. 고객은 8,000원의 이익을 본 거예요. 그 가게가 남들이 안 주는 파격적인 걸 주니까 닭똥집이 다 들어가 있어요. 가치를 설계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얘가 돋보이잖아요. 이 서비스 때문에 그 가게에서 시켜요. 이 가게에서 재주문을 해야 되는 이유들, 와 대박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셔야 되세요. 어떤 가치를 더 줄 거냐.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거 숙제예요. 알겠습니다. 나만의 특별한 가게가 되면 그거는 돈으로 가치를 매길 수가 없거든요. 장사의 기본은 똑같아요. 오늘 두 가지 솔루션을 드렸는데요. 노출수를 늘려라. 네. 예, 광고를 하든지 시간을 늘리든지. 네. 두 번째는 이제 고객에게 어떤 감동을 줄 수 있는 와우 모먼트를 만들어라. 리뷰 이벤트가 됐든 어떤 서비스가 됐든. 두 번째는 숙제다. 네. 허 부장님도 앞으로 좀 많이 도와주시고요. 네. 찌개집 같은 거는 되게 좋은 포인트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거 보이면 공유하고 하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다시 만나요.